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적 읽기에 대해 살펴보면서 미세먼지의 실체라는 글을 읽고 공부해봤죠. 글의 구조에 따라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도 해보고 글의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글을 읽어나가는 연습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배운 방식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을 읽을 때 열심히 적용해가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50쪽의 추론적 읽기 단원의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업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은 모두 교과서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등교하게 되면 교과서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태도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눈과 손을 바쁘게 하며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세요. 추론적 읽기 단원에서는 단원명 그대로 볼 때 추론하며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며 읽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사실적 읽기의 경우는 구체적인 수치나 개념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추론적 읽기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숨어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니까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긴 하지만요. 추론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 사람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추론의 의미를 한번 우리 정리하고 시작해 볼게요. 추론이라는 것은요.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추론했다고 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오답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교과서에 제시된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표어가 걸린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의 사진이다. 독일군의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표어의 의미를 추론해보자. 요거죠, 요거. Arbeit macht frei 라고 적혀져 있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는데요. 요 정도 읽을 수 있는 거 말고는 남은 게 없어서 굳이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문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걸려 있는데 그 표어를 건 독일군의 의도나 목적을 고려해서 의미를 추론하라고 하죠. 이 말은 표면적으로 말한 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 자체가 순수 100% 그 자체로 그냥 해석되는 게 아니라 숨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전제한 뒤 묻는 걸 거예요. 아, 선생님, 저 세계사적인 지식이 1도 없어서 아우슈비츠 뭔지 몰라요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보면 왼쪽에 지금 이 얼굴 하얀 아이가 얘기를 해주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수용했던 곳이야. 독일인들은 어떤 의도로 저 표어를 만들었을까? 라고 말이죠. 여기엔 안 적혀 있지만 그냥 수용만 한 건 아니었고요. 집단 학살도 하고 고문도 했던 곳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만약에 국어와 관련 없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해서 어떤 내용을 도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 이 정보는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생각해보면 독일군이 유대인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그 수용소에는 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표어를 걸었던 거니까 의도가 뭐겠어요. 수용소에서 노동을 시켰을 거고 혹독하게 일을 시키면서 더 죽도록 일하길 바라고 있었겠죠. 그러니 열심히 노동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는 자유를 주지 않았을 것 같지만 그런 희망 고문이라도 하면서 일을 더 많이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자,
일해, 죽도록 일해, 입 다물고 일해, 열심히 일해, 뭐 이런 의도가 전달됐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론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아래 부분, 교과서 아래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볼게요. 글쓴이가 글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글쓴이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생략하거나 함축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글을 쓴 목적을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적 읽기라는 것은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의 생각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적 읽기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은 걸 바탕으로 파악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겠죠? 그럼 이걸 잘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네요. 첫 번째, 단어나 문장, 문맥 등에서 단서를 찾고, 즉 모든 정답의 단서는 본문에 있는 거죠. 그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숨겨진 내용을 찾아야 한다는 것.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없어도 풀 수 있게끔은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수능이나 이런 문제에서. 어쨌든 이런 게 있다면 동원해서 숨겨진 내용을 찾아봅니다. 그 두 번째, 글이 쓰인 배경과 목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즉 이런 부분이 실제 수능에서는 보기 박스 같은 데 주면서 그걸 바탕으로 글에다가 적용시켜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제나 목적, 의도를 추론하게끔 하는 문제들을 출제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면 이런 수능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경제 지문이었고요. 윗글이라고 하는 제시문에 경제 지문이 쭉쭉쭉쭉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거를 읽은 다음에 여기 보기 박스에 있는 뭐 A국 경제학자 갑은 어떻게 진단했다라는 내용을 적용시켜서 경제학자 갑의 견해는 어땠는지 추론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윗글도 정확히 이해하고 보기의 내용도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고를 해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추론적 읽기 유형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경제지문이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다른 자료도 연결해서 물으면 수능 때 막 아찔해지겠죠. 하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 많이 풀어보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경쟁력을 반드시 갖추겠다 라는 다짐으로 수업을 함께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하고 새삼 응원해보고 시작합니다. 자, 교과서 51쪽을 펼쳐주세요. 우리가 추론적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배울 제재는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선생님이 학습 영상을 올리면서 이 글을 쓴 이봉창 열사와 관련한 영상도 함께 올렸으니까 먼저 보고 오면 내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글은 이봉창 의사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의사라고 하죠. 자신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과정을 밝히기 위해 쓴 옥중수기이다 라고 얘기하죠. 옥중수기. 이봉창 의사가요. 일본의 왕 히로히토를 암살하기 위해 수류탄을 던졌지만 수류탄의 화력이 약해서 암살에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검거가 되게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검거될 뻔했지만 자신이 진범이라고 용감무쌍하고도 당당하게 밝히면서 검거가 되고 감옥에서 순국하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서 쓴 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옥중수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옥중수기라고 하고요. 수기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요. 자기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 이런 걸 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봉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자신이 경험한 걸 쓴 거죠.
독립운동가인 이봉창의 생각이 정말 진솔하게 잘 드러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고요. 이걸 읽으면서 이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도 예측해보고, 그리고 감옥에서 이 글을 쓴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이 무엇일지 추론하면서 내용을 살필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글 51쪽에서 56쪽까지의 내용을 아직 읽지 않고 이 영상을 누른 것이라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글을 읽은 뒤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읽긴 읽었지만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물 흐르듯이 그냥 읽어버린 경우에도 여기 적힌 내용들,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제목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동안의 조선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그냥 듣는 것보다 훨씬 머릿속에서 잘 정리될 거예요. 그러면 잠깐 멈춰서 읽어주세요. 네, 그럼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본문을 볼 건데요.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57쪽부터 1번 문제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어보자. 요거는 거의 그냥 좀 사실적인 이해, 사실적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지 정도 확인하는 거예요. 추론적 이해 여부를 파악하는 지문이라도 비문학, 독서 제재 이런 글들의 경우는 대부분은 사실적인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도 잘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여기에 나중에 한꺼번에 학습활동으로 적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잘 생각하고 수업하면서 같이 중간중간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나를 차별하다니 화가 난다 하는 뭐 이런 식의 표시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글의 소제목을 중심으로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각각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각 소제목이 달린 단락의 내용에 드러난 글쓴이 이봉창의 심리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글을 보면서 그때그때 본문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58쪽에 있는 이 학습활동은 추론적 읽기 단원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이죠. 여기 보면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이런 걸 파악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 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이 도움말에 나옵니다. 여기요. 이 글은 이봉창이 일본의 왕 암살에 실패한 후 구속되었을 때 일본 예심 판사에게 제출한 수기이다. 예심 판사에게 제출했다고 하는 거니까 뭔가 이 사람을 심판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출한 거겠죠.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는 자신이 한 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제출한다.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라고까지 다 알려줘 버리면 우리는 조금 기분이 나빠야 해요. 문제를 내놓고 의도나 목적이 뭐냐라고 문제를 내놓고 이미 다 알려주면 어떡해? 그치만 우리는 조금 더 뭔가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거라면 내용에는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명확히 근거를 찾고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은 못 본 척하고 본문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문제. 이거 아까 선생님이 수능 문제 보여줬던 거랑 좀 비슷해요. 다음 자료. 수능 문제에서는 거의 이제 보기로 제시되는 거죠. 이걸 참고하여 이 글 전체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죠. 수능형으로 변형시키기 좋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유형의 사고방식을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도 많이 연습해야겠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글을 읽는 과정에서 볼 거라서 지금은 일단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걸 적용해 가면서 어떤 글에서 해결이 좀 잘 안 됐던 의문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1쪽이에요. 여긴 지금 이봉창 의사 옥중 수기 발견이라고 하면서 1994년에 실제 동아일보에 수록됐었던 기사를 보여주죠.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기인 것 같은데 옥중수기가 발견됐다. 아까 이미 앞에서 이 글이 옥중수기라는 것을 밝혀주고 시작했었잖아요. 옥중수기이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게 밝혀지게 된 계기를 이 기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의거 동기, 의로운 일을 행했던 그 동기죠. 정의를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도모하는 걸 의거라고 하니까 항일생의 62년 만에 이 옥중수기가 발견됐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항일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암살에 실패한 뒤 옥중에서 쓴 수기가 62년 만에 일본 최고 재판소 형사사건 서고에서 14일에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게 옥중에서 발견된 쓴 수기, 이게 하나 발견됐고요. 이 서고에서. 또 이 의사가 의거 후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문 및 총 5,500여 쪽의 재판 기록, 이것도 같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의 신문은 뉴스페이퍼가 아니라요.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서 조사했던 조사 기록이죠. 이봉창에게 막 얘기하면서 막 신문 조사하고 정리했던 것들, 그런 기록과 그리고 일본 외교 문서, 요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었어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초점이 맞춰진 건 요거죠. 옥중에서 쓴 수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참고로 그냥 깔아주는 내용이에요. 자, 아주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에게 배경 지식 정도 제공해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옥중수기와 관련된 기록은 일왕 위해, 위해라고 하면 위험이나 재해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한일 근세사 연구가 근세의 어떤 사건들을 연구하는 최서면 씨가 최근 히타노 아키라 전 일본 법무상의 특별주선으로 이 서고를 조사 발굴하면서 나오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정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거나 한 것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읽으면서 어떤 좀 빠져있는 정보를 추론하는 정도를 생각해야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나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당하게 되자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고 가훈이 기울기 시작했다. 이봉창의 수기니까 당연히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봉창이 될 거고요. 어린 시절에는 넉넉하게 잘 살았구나. 그런데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 일본 총독부죠. 여기에 수용당하게 되면서 아버지 충격으로 병석에 눕게 되시고 가훈이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줘요. 이봉창의 집안이 어려워진 까닭은 결국 일본의 수탈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죠. 이봉창은 어렸을 때는 용산 일대에 알아주는 부자로서 태어나서 잘 살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도 별로 반감을 느끼면서 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3.1운동이 1919년 이봉창이 19살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별 감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어떤 수탈이나 문제의 상황을 직면했던 것은 이때죠.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당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가훈도 기울게 되고 보통학교도 졸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본격적인 단원 들어가기 전에. 네, 여기 소제목도 달려있지 않은 이 제일 앞부분의 단락 내용을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밝혀주고 있죠. 그 배경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가훈이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운, 가훈. 뭔가 라임이 잘 사네요. 어쨌든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소제목 달려있는 그런 내용들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치 없는 세상 인식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져 있죠.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다가 철도국 시험을 보아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되었다.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경우 차별 대우를 받은 게 지금 드러나는 거네요. 우리 아까 학습활동 문제에 보면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 드러나는 거 한번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해도 승진. 하지만 조선인의 경우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었다 하면서 서로 대조되는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2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차별 1에 해당이 된다면 능력과 상관없이 차별 당했던 거 승진에 있어서 그렇다면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두 번째 차별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할 뿐이었다. 3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한 일본인은 벌써 계장이 되었다.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게 채용되어 나에게 일을 배운 자도 어느새 개 담당 견습이 되어 나를 부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보다 상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과 관련된, 이 차별 1과 관련된 사례죠. 그것도 나의 경험을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어떤 내 가치를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대접받지 못하는구나. 세상은 정말 우스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이 우습다라는 게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만만하다. 근데 여기서는 만만하지 않고 아, 이놈의 세상 나한테 하나도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구나라고 하는 자조적인 스스로 비웃는 그런 느낌의 우습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난 조선인이니까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자조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조선인이야. 이게 당당해야 되는데 이거 잊지 말자. 어떤 뭐 나름대로의 어떤 애국심 이런 게 아니라 야 나는 조선인이니까 욕심 부려서는 안 돼. 제대로 승진할 걸 바라면 안 돼. 상여금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라는 거죠.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더라도 말대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결국은 뭐예요? 조선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차별이라고 보면 되겠죠. 차별 세 번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야 하며 현실을 체념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 체념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현실 대응 태도가 체념인 거죠. 같은 인간인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허무함이 느껴졌다. 체념이나 허무, 우리 학습활동 부분에서 각 소제목별로 이 이봉창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뭐 체념이나 허무의 정서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단락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념이나 허무의 마음만 가질 뿐이에요. 비록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조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모습도 보여주죠. 어쩔 수 없다, 체념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난 다닐 수 없어. 그래서 따로 취직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즉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고 내가 지금 그만두면 손가락 쪽쪽 빨아야 될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죠. 따로 취직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직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의 성격도 좀 드러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체념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두면 돈 못 버는데 조금 기다렸다 좀 버티다가 다른 데 괜찮은 데 있으면 옮길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성격도 아니죠. 좀 계획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소 계획적이지도 않은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1925년 11월 화순. 나는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다. 이 동창생이 뭐 직장을 구해주거나 하기로 했나 보죠. 하지만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했다. 띠리링. 약간 좀 허당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역시 좀 아주 뭐 계획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도착한 지 4일째부터 지리도 모르는 오사카를 결국은 막 뛰어다니면서 알아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소개업자를 만나죠. 수수료를 주니까 소개장을 써주길래 몇 군데를 그걸 들고 쫓아가 봤어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2, 3일 전에 채용이 끝났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다. 그러면 이 뉘앙스 자체가 갖은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이건 핑계일 뿐이고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진짜 이유는 뭐지? 채용을 해주지 않고 거절했던 진짜 이유를 한번 추론해 봐야겠다. 행위의 동기, 나름대로 핑계를 댔던 그 행동의 동기가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야겠죠. 그제야 나는 소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채용 안 해줄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수료를 받고 채용시켜줄 것처럼 했으니까 나 사기당했네. 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그런 이봉창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어느 날 우메다역 앞에 시립 직업 소개서를 찾아갔더니 고배철도 우체국 열차계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찾아가 물으니 호적 등본과 신원 증명서가 있으면 채용하겠다. 채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네요. 이 조건만 달성해주면 호적 등본, 신원 증명서. 그래서 전보로 본국하면 본래 있었던 소속돼 있었던 나라니까 조선이겠죠. 여기에 부탁해서 서류를 떼어오고 소개장도 얻어서 담당 주임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담당 주임이 서류를 보고는 히로시마보다 서쪽의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채용할 수 없다. 라고 또 앞에하고 거의 유사하게 또 핑계를 대면서 지금 거절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무슨 고생을 시키고 막 정말 알파벳 C가 나오죠. 그러니까 막 진짜 막 화가 나고 덤벼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이렇게 다 핑계 당하면서 지금 내가 취업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 나는 뭐이기 때문?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봉창이 취직을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조선인이라서. 너무 슬프죠? 이건 내가 노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노력으로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완전 이거 차별이죠, 차별. 이 부분에서 지금 조선인에 대한 네 번째 차별이 하나 나온 거고요. 화가 난다. 그래서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해주지 않고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한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지. 그냥 내가 잘못이야. 내가 조선인인데 뭐 이렇게 덤볐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좌절감. 나 정말 불쌍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쓴이의 심리, 이봉창의 심리를 생각한다면 좌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내가 조선인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덤볐네.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 같은 태도, 자조적인 태도 이런 것들도 여기서도 또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단락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가치없는 세상 인식이라고 하는 단락의 내용을 보면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로 일했다라고 하죠? 전철수로 일을 했었죠. 전철수로 일을 했었는데 이때 느꼈던 경험은요. 일 잘해도 승진이나 상여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화가 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나의 생활은 가치 없는 생활이다. 제목 자체가 가치 없는 세상 인식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은 정말 우습구나. 여긴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 현실에 대해 체념하고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죠.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현실 대응 태도가 어떠냐라고 한다면 이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 싸우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실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태도, 이 태도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지금 직장을 그만뒀었던 거고요. 이봉창은. 그래서 무직으로 지내면서 오사카까지 가면서 자기의 직장을 이제 구해보려고 노력하죠. 오사카에서 구직 활동을 벌입니다.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하죠. 굉장히 갖은 핑계를 이제 받으면서 갖은 핑계로 거절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조선인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막 취업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좌절감이라든지 자조, 스스로를 비웃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학습활동 부분에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보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 단락. 이유 있었던 후한 노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927년 연말의 일이었다. 이치오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는 조선 사람들만 있었다. 모두 부두 노동자들이었고 나만 한때 가스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두 노동자 틈에 끼었다.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 노동이었다. 진짜 힘든 일인가 봐요. 이 부두 노동이. 처음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나흘이나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임을 받은 건 힘들긴 했지만 노임은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바비 같이. 노임을 받은 건 평생 처음이었다. 늘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했었는데 첫날은 3원 20전, 둘째 날, 셋째 날은 3원 50전. 늘어났죠, 돈이.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보수가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이제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상한 일이 뭔지 밝혀주죠.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오르는 게 상식인데 나의 노임은 내려가는 것이었다. 왜? 왜일까? 하도 이상해서 주변에 물었더니 반장이 처음에는 너를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임금을 주었는데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일 잘하네? 라고 하면서 둘째, 셋째 날에는 돈 더 준 거죠. 근데 지금은 조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진 것이다. 즉 일본 사람이냐 조선 사람이냐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처음에 일본 사람인 줄 알았을까? 이 당시에 사실 이봉창은요, 일본에 갔을 때 이름을 기노시타 세이조라고 이제 일본식 이름으로 신일본인으로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일본 사람인 것처럼 이름도 바꾸고 있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진 것이라고 말해주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차별이 하나 드러나네요. 차별 5. 여기서는 능력과 관계없이
차별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의 모든 이유는 조선인이기 때문이죠. 조선인이면 부두 노동을 월등히 잘해도 하루 3원 50전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 심리적인 반응은 기가 막힘, 이럴 수가. 이런 육체 노동까지 조선인이라고 차별을 받아야 한다니 하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부분까지 요 단락의 내용은 길지는 않았는데요. 요 단락의 내용도 정리해 볼게요. 이제 여기 보면요. 무직이었던 그가 이제 부두 노동을 하게 되죠. 부두 노동을 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처음 경험해보는 이 후한 노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보통은 노임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중간에 막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노임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조선인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는 거죠. 여기 이제 차별이 드러나는 거죠. 화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히네 라고 하는 반응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전체 다죠. 그럼 그 다음 단락 내용으로 넘어갈게요.